할 때 아이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 이러면 우리 먼저 뭔 짓 합니까? 어른 4명부터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죠. 순열의 문제로 풀 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현합니다. 몇 자리가 가능합니까? 5자리. 이 5자리 중에서 아이가 3명이니까 몇 개만 뽑아버리면 된다? 3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5, P, 3. 우리가 순열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던 기억 나십니까? 자, 똑같아요.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원탁에 둘러앉을 때 우선 어른 4명부터 앉혀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앉힐 때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가능합니까? 4군데 가능하지. 4군데 중에 몇 개의 자리에 애들이 앉아? 3개의 자리에 앉는데 이미 어른을 원순열로 앉혔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열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 구조적으로 원형이냐 순열이냐 문제지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합니다.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리고 얘는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한다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24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답이 몇이 나온다? 144가 답으로 나온다. 답은 5번이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위로 화살표 빼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줄 정도 되는 필기가 될 거야. 글씨 작으면 2줄, 글씨 크면 3줄.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봐.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이제요. 네. 원순열을 이용해서 도형의 색칠하기 문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원순열을 이용해서 도형의 색칠을 할 때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예요. 보통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색칠할 때 누가 기준이 될 것 같아? 얘가 기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느낌이 어때? 원순열의 느낌이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기준부터 처리하는데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잠깐 띄어있죠? 입체 도형의 밑면 입체 도형의 밑면 입체 도형의 밑면 입체 도형의 밑면 자, 예를 들어 요런 거예요. 이와 같은 사각뿔에 색칠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요런 입체도형의 밑면이 기준이 되고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은 모두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 원순열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요런 느낌 오시죠? 바로 요런 경우 가장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나 혹은 요런 그림에서는 바로 요 밑면 혼자 사각형의 밑면 바로 요런 녀석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원순열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예, 원순열을 이용해서 요 나머지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여기 이제 몇 팩토리얼? 원순열로는 3팩토리얼. 여기 몇 팩토리얼? 원순열로는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는 그렇게 두 개를 구한 후에 1번에서 나온 결과와 2번에서 나온 결과를 곱해주시면 답이 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몇 개? 답은 몇 번? 여기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기준 없이 그냥 막바로 원순열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답 내신 분 없으십니까? 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원판에 서로 다른 8가지 색으로 8개의 각 영역을 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선 나는 이 안쪽부터 4개 칠할 거야. 이 안쪽 4개를 칠할 때는 뭘로 계산해야 돼? 원순열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뺑뺑뺑 돌려도 상황이 같은 상황이니까 저 안쪽에 빨간 부분은 원순열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빨간 부분은 색칠을 했어. 이미 색칠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면을 색칠하려고 해. 그러면 얘는 뭐로 계산해야 돼? 원순열로 계산해야 돼? 순열로 계산해야 돼?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은 원순열로 계산해야 돼? 순열로 계산해야 돼? 순열로 계산해야 되죠. 왜? 이미 색을 칠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벌써 생겨버려서 나머지 것은 순열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빨간 부분 원순열로 우선요 색칠하면 되겠죠. 자, 뭐라고 식을 세울 건데? 원순열 7팩토리얼 색깔 4개 칠하는데 예, 이거죠. 맨 처음에 배웠던 원순열 공식.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순열을 뽑은 개수로 나누는 거 별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상표 문제에 많이 사용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서로 다른 8개의 색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을 했는데 원순열이네.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눈다. 자, 우리가 n-1팩만 배운 게 아니잖아. 얘를 배웠어. 얘를 깜빡 잊고 7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 4개 남았죠?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계산해 보세요. 다 몇이 나오는지 몇 번인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답은 몇 번? 2번. 2번. 되겠죠? 예. 남 80.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급 문제에서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예, n-1 팩토리얼보다는 r분의 NPR 공식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확률과 통계는요. 문제에서 뭔가 요구하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난 이렇게 풀 거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식을 써서 풀어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쪽이 점수 맞기가 정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쉬운 단원이냐라고 물으면 절대 쉽지 않은 단원이에요. 왜? 이 파트의 문제는 대부분 사고력, 생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를 손쉽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좀 드물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 텐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을 그냥 아예 지우시고요, 2번만 구할 겁니다. 자, 1번을 지우세요. 그리고 그냥 막바로 2번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보십시오. 답은 12개? 12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을 5등분한 영역을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자,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얘 직접적으로 막 신경 써서 그래 빨간과 보라가 떨어져야 돼. 이 사이에 뭐가 끼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즉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다는 건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종종 사용했던 개념 전체에서 내가 구하려는 목표가 이만큼 있을 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아닌 부분만 쏙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빗금이 나오겠구나.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로 그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게 칠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에서는요.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지. 맞니?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는 이 경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웃하건 안 하건 전체 경우를 다 구해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을 구해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빗금친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선생님은 우선 전체 경우를 다 구한 후에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한 경우 요 절반만 쏙 빼버릴 거구나. 빨보, 이웃 요 경우만 빼버리겠구나. 이건 뭐예요? 전체 경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색칠하는 거야. 5개의 색을 칠하고 싶어. 여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원순열이니까 빼기.
자,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빨간색과 보라색은 이웃해 있고 나머지 노랑이, 초록이, 파랑이가 이런 식으로 칠해질 거야. 자, 바로 이 경우를 구해서 뺄 겁니다. 얘가 이웃하는 것은 한 덩어리 취급해서 원순열로 나열한 후. 자, 몇 팩토리얼 원순열로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와, 얘네들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순열로 처리하면 2팩토리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4팩토리얼 24, 3팩토리얼 6, 2팩토리얼 2. 그래서 답은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래서 직접 생각할 때 문제가 좀 복잡하고 힘든 것은요. 반드시 이 아이디어 전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내가 원하는 경우만 남아.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문제가 있네요. 풀어보십시오. 네. 여기서요. 네. 말도 해서 이펙트를 하는 거 알겠는데요. 네. 여기서 네 덩어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체 경우. 여기 5개 그냥 색 막 칠하는 전체 경우. 5개를 원순열로. 그 마이너스 3팩토리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세요. 얘 이웃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원순열로 나열합니다. 라고 했죠. 몇 개 나열해야 돼? 4개를 원순열로 나열해. 몇 팩토리야? 4팩토리야. 네. 자, 혹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십시오. 네.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뭐 나왔어? 찬영군? 아니에요. 아니. 네. 혹시 답이 9가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은 원순열일까? 다각형 순열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은? 네? 16. 예. 아주, 네. 다 푸셨으니까 답은 몇이 나옵니까? 18, 18 나옵니다. 자, 우리와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부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예요. 그냥 구해서 K 맞춰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와우! 얘는 가장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부터 색깔을 칠해야겠다. 자, 이 부분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 9가지가 가능하다. 9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 둘레를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자, 요 둘레를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찬영군이 요 녀석은 답이 9야. 즉, 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색을 칠하는데 내 느낌에 보니까 원순열 같아. 그러니까 7팩토리얼이야. 그래서 9 곱하기 7팩토리얼이야 라고 했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 1번 색을 칠했어요. 2번 색을 칠했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칠한 거하고 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이동시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칠한 거하고 얘하고 얘는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일이 모서리에 가 있느냐? 일이 중심부에 딱 낑겨 있느냐야.
하나 더 밀려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얘는 어때? 얘는 얘하고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죠. 다시 1부터 시작해서 1이 모서리 와서 2, 3, 1이 모서리 와서 2, 3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경우지만 얘는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자, 돌아갔는데 같은 경우가 되면 원순열이지만 같은 경우가 아니면 얘는 원순열 기준이다. 다각형 순열을 기준으로 한다. 다각형 순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각형 순열은 어떻게 계산해요? 원순열 곱하기 하, 밀, 위, 달. 그래서 우선 8개를 원순열로 계산합니다.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 하, 밀, 위, 달.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곳의 개수는 몇 개까지다? 2개까지다. 3개부터는 다시 똑같아. 그러므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18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이 이 문제의 오답의 거의 90%는 대부분의 학생이 9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순간적으로 그냥 원이네 이런 느낌. 이건 원이 아니잖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눠져 있는 녀석이면 9가 맞다? 얘 원순열이니까. 근데 이렇게 각이 잡혀 있을 때는요 반드시 확인 사살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각이 잡혔으면 기본적으로 원순열이 아닐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네. 자, 정앵각형으로 이루어진 전앵각형의 색칠하기. 이 문제 가끔씩 학생들이 질문에 선생님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 선생님이요 2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노멀한 관점 하고요. 하나는 그냥 답 막바로 낼 수 있는 공식. 이렇게 공식과 노멀한 관점 2개를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앵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앵각형 색칠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정앵각형 이렇게 네모 박스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림을 좀 줄여놓을까? 오, 너무 줄였네? 하나, 둘, 셋.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정앵각형 중에서 우선 이 녀석은요 뭐라고 불립니까? 면이 모두 몇 개? 4개. 정사면체 나오고 있죠. 이 녀석은 정육면체 나오고 있죠. 이 녀석은 정팔면체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정앵각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예, 위로 화살표 빼서 적어 놓습니다. 위, 아래, 옆 기준이 없다. 위, 아래, 옆 기준이 없다. 기준면을 잡아야 하며 기준면은 세지 않는다. 위, 아래, 옆 기준이 없다. 기준면을 잡아야 하며 기준면은 세지 않는다. 기준면을 잡아야 하며 기준면은 세지 않는다예요. 기준면은 세지 않는다예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순열을 배웠어요. 평면적인 원순열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야 기준이 없으니까는 이제 막 경우의 수가 줄면서 원순열이란 개념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웠어? 그 다음에 목걸이 순열이라는 염주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걔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으면서 다시 경우의 수가 원순열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준이 없다는 건 되게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데 정앵각형, 여기에 보이는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는 어떤 면으로 뒤집어도 다 똑같아요. 위로 뒤집든 옆으로 뒤집든 막 이렇게 뒤집든 똑같아요. 즉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순열화 시키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기준을 하나 정하는데 그 기준은요 작업을 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세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기준면을 하나 이렇게 설정해. 얘는 세지 않아. 그냥 나는 여기에 뭔가 색을 칠했어?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6개의 색 중에 하나를 써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나는 기준면에 반대되는 측면은 하나밖에 없지. 얘를 칠해야 됩니다. 6개 중에 하나 색은 이미 칠했어. 얘는 무시하는 거고. 이제 반대면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색이 되겠다?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팩토리얼. 이게 바로 윗면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윗면 칠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원순열이 되고 있구나 느낌이 오시죠? 4개의 색을 원순열로 돌려버립니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나온다? 30. 얘는 원순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되겠나요? 윗면 곱하기 나머지 돌아가면서 원순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도 다 사면이 똑같아. 다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한 놈은 정다면체는 어쩔 수 없어. 기준으로 삼아버리자. 무시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원순열로 칠할 수 있는 3가지 색밖에 없지.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하나 남아요. 얘는 원순열입니다. 위에 있는 3개를 원순열로 칠하는 경우. 그래서 정사면체의 색을 칠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정삼각형 8개로 이루어진 정팔면체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요. 한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요 녀석의 반대 측면에 있는 녀석이 생기겠지. 요 녀석의 딱 반대 측면에 있는 녀석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요 면이 될 겁니다. 평행한 면.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저 반대면에 색을 칠할 거예요. 몇 가지 색 가능하다? 7가지 색이 가능해요. 이게 반대면 색이에요. 반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팔면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요 하얀색 면에 붙어있는 면이 보인다. 얘도 보이고 요 뒤에 있는 면도 보이고 요 밑에 있는 면도 보이고 요 하얀색 면에 요 모서리를 공유하는 색깔이 안 칠해진 삼각형이 3개가 보일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빨간색에 붙어있지는 않은데 요 파란색에 붙어있는 바로 요 모서리를 공유하는 요 면, 요 모서리를 공유하는 요 면, 요 모서리를 공유하는 요 면, 요렇게 총 6개의 면이 남아요. 빨간색 둘레에 3개, 요 파란색 둘레에 3개, 요렇게 6개의 면이 아직 안 칠해진 상태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측면에 있는 녀석을 우선 원순열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빨간색 주변에 있는 녀석 원순열로 돌리면 2팩토리얼이에요. 빨강 주변. 빨강? 흰 거? 흰색이네요. 여기선 예, 흰색. 요 흰색 B급. 예. 흰색면 둘레 3면의 원순열 그 결과가 2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색. 3개 남았지? 요 반대면에 붙어있는 색 3개 남았을 거야. 걔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3팩토리얼. 얘는 파란 면. 뭐 여러분은 색이 다르면은 여러분은 색에 맞게 고쳐 쓰셔야 돼요. 둘레 3면에 무슨 순열이다? 그냥 순열. 왜? 원순열은 한번 적용해서 색깔이 칠해지고 나면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순열로. 아씨, 선생님 죽을 죄를 졌다? 예. 우리 색 몇 개 가지고 있어? 6개 가지고 있지.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서 원순열로 작업해야 되지. 예, 선생님 미친 짓 했어요. 뭐라고 써야 돼? 6개의 색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원순열. 예,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상급 문제에 나온다라고 했던 바로 공개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색 3개는 순열로.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이 지금 뭘 실수를 했었는지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보세요. 답은 1680. 자, 맞습니까? 네.